안녕하세요, 브랜드 간성만입니다. 드디어 제가 그랑콜레오스 만나보러 제주도까지 왔습니다. 와, 날씨가 별로 안 좋아요. 엄청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금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마이크에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들어가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약 4일 정도 그랑콜레오스를 타면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그리고 승차감, 시승감 이런 것들이 어떤지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차 잘 만들었다, 이번에 르노에서 정말 역대급 차량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 한번 직접 만나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아도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부터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일반적으로 제가 시승을 하면은 대략 한 2-3시간, 좀 길게 타야 5-6시간 정도 타면서 시승을 하고 이 차의 시승감이 어떤지, 승차감이 어떤지 이런 것들 말씀드리곤 했었는데, 제가 4일 내내 콜레오스를 타면서 어떤 점을 느꼈었는지 이런 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더불어서 2열 좌석에서는 어떤 승차감을 보여주는지 이런 것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레오스 같은 경우는 판매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르노에서는 지금 거의 효자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르노는 차를 낼 때마다 다 중박 이상은 쳤거든요. 차를 못 만드는 게 아니고 라인업이 조금 적다 보니까 판매량이 좀 저조한 것 뿐이지, 르노 자체에서 차를 만들 때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곤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르노 차량이 많이 판매가 안 된 가장 큰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이 콜레오스는 그런 단점들을 다 없애고 나온 듯한 느낌을 받긴 합니다. 결론만 얘기하자면은 콜레오스를 고민하시는 분들 진짜 구입하시는 거 정말 추천드려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꼈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자, 이렇게 도로로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딱 콜레오스를 타면서 제일 먼저 느꼈던 거는, 와, 진짜 조용하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 도로 밑에서 올라오는 하체 소음, 이런 것들이 진짜 동급 대비해서는 굉장히 조용한 편이었어요. 어디 뭐 삐걱거리거나 무슨 잡음이 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고,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제가 르노 차량들을 타면은 출력이 약간 부족하다, 조금 답답한데, 느린데, 이런 편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은 이게 차가 생각보다 안 나가네 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콜레오스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출력에서 답답하다? 가속할 때는 약간 굼뜬 면이 있는데, 그거는 거의 벤츠 차량하고 흡사하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벤츠 차량들이 딱 엑셀을 밟고 가자 라고 하면은 그 반응이 한 0.2초에서 0.3초 정도 늦은 감이 있거든요. 그게 콜레오스도 약간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그 약간의 딜레이만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 출력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정말 없어졌어요. 이 르노에 가지고 있던 저의 불만이 싹 해소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10년 전에 SM5 타고 이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안 나가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콜레오스는 정말 잘 만든 차라는 게 그런 부분에서도 느껴졌거든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현대기아하고 만들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시스템인데,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현대기아 같은 경우도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정말 잘 만든 시스템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승차감. 이 서스펜션 자체도 다른 르노 차량들을 타보면은 너무 물렁물렁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콜레오스는 그것도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현대차 산타페가 조금 더 물렁거리다는 그런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고, 소렌토보다는 덜 딱딱한데
그게 산타페하고 소렌토의 중간 정도의 승차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철을 지날 때라던가 울퉁불퉁한 길에서는 조금 더 탄탄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일반 평지를 달리고 있는데도 와, 진짜 조용합니다. 이 정숙성이 진짜 좋거든요. 물론 이런 인터페이스 자체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긴 했지만 물론 이 인터페이스가 엄청 편하다 이건 아니에요. 현대기아에 익숙하신 분들은 처음에 들어와서 약간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리 버튼은 정말 공조기 부분만 조금 남아있는 상태이고 나머지들은 거의 다 없어졌는데, 제가 이 차를 타면서 제일 처음 찾았던 게 겨울이니까 핸들 열선 그리고 시트 열선을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버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었냐면은 바로 여기 숨어 있었어요. 공조기를 누르고 좌석을 누른 다음에 하나씩 선택을 해줘야 한다는 거, 이게 물리 버튼으로 있어서 한 번에 누르면은 정말 편하게 직관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버튼을 2번, 3번 눌러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즐겨찾기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부분에 빼서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거는 적응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키기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요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 담력에 대해서 낮음, 보통, 높음, 요거를 선택하는 게 바로 이 기어봉에 있습니다. 이 기어봉도 상당히 이쁘죠. 저는 이렇게 기어봉 남겨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좋거든요. 옆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보통 낮음으로 가실 수도 있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밀면서 낮음에서 보통 그리고 높음까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높음으로 선택하시면은 당연히 충전이 많이 되니까 전기 모드 사용을 더 많이 하실 수가 있겠죠. 조수석이나 2열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은 약간 불편하다 느끼실 수도 있어요. 계속 엑셀을 안 밟을 때는 충전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이게 브레이크를 밟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열에 사람이 타고 있을 때는 자동 또는 낮음으로 해서 운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콜레오스 딱 앉았을 때 좋았던 점이 바로 이 시트예요. 이 시트에서 옆구리 쪽에서 받쳐주는 이 느낌, 이쪽에서 받쳐주는 느낌, 그리고 엉덩이에서 이거는 성인 남성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 같은 체형한테는요, 약간 엉덩이 크고 배 나오고 요런 분들한테 오히려 잘 맞는 시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완전 맞춤형 시트거든요. 제가 키가 176에 몸무게는 한 85kg 정도가 되는데 저 정도의 덩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일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보통형의 체형인데 거기에 딱 맞는, 그리고 오히려 저보다 조금 더 덩치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몸을 더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편했던 게 바로 이 오토홀드입니다. 오토홀드가 원래 대부분의 차들이 버튼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서면은 바로 오토홀드가 걸리긴 하죠. 근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벤츠 차량들이죠. 딱 선 다음에 브레이크를 한 번 더 밟아줘야 오토홀드가 걸리는데, 한마디로 내가 조금 오래 서 있거나 내가 원할 때만 오토홀드를 걸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콜레오스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현대기아 차량을 타시던 분들한테는 약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조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편하거든요. 인터페이스도 버튼을 2번, 3번 누른다? 요거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것도 하루 이틀 적응하니까 바로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콜레오스를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는 승차감이 진짜 괜찮아졌나, 출력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많은 것들이 해소가 됐고, 오히려 하이브리드 시스템만큼은, 정숙성만큼은 콜레오스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승차감 같은 경우도 이 정도의 탄탄함이면은 수입차 못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탄탄하게 잘 잡아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저뿐만이 아니고 소비자, 고객분들께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약간 밀린다라고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밀리는 것보다는 이 브레이크의 담력을 좀 적응하는 시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감하다 요거보다는 브레이크 자체를 조금 더 깊게 밟아줘야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기아 차량들이 이렇게 조금 높게 있는 상태에서 살짝 요 정도만 밟았다면은 콜레오스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깊게 밟아줘야 하는 느낌 자체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그냥 하루 이틀 적응하면은 바로 또 적응이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이거를 브레이크가 조금 덜 든다,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적응의 문제다 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콜레오스의 바로 ADAS 시스템이죠. 제가 예전에 개발자로 일할 때 제가 개발했던 부분은 차선 인식 쪽에서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ADAS 시스템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동을 해서 온을 하면은 가장 좋은 거는 굉장히 심플하다는 거,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그냥 바로 온이 되거든요. 이렇게 놓고 타도 진짜 불안함 없이 탈 수는 있는 건 맞는데, 약간 차가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는 느낌이에요. 차선에서 중간에서 내가 달리는 느낌이 아니고 운전자가 약간 가운데에 있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차선에서 살짝 차가 오른쪽에 있다,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쭉 정속 주행을 해주다 보니까 ADAS 시스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지금은 차선이 이렇게 있으면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차차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또 ADAS에서 약간 또 아쉬운 거, 반응 속도입니다. 차들이 끼어들었을 때의 반응 속도인데, 내가 달리고 있다가 분명 이 인터페이스 자체에서는, 계기판에서는 양옆에 있는 차까지도 전부 다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양옆에 차들 그리고 앞에 차들이 전부 다 보이고 있는데, 양옆에서 차가 끼어들 것 같으면은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해줘야 하는데, 차가 거의 다 들어와서 반 이상 들어왔는데도 차가 브레이크를 밟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반응 속도가 약간 느리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현대기아 차량들도 마찬가지예요. 반응 속도가 빠르진 않습니다. 근데 독일차 그리고 미국 차들, 특히 테슬라를 타보면은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고, 테슬라를 빼더라도 BMW 차량들, X3나 이런 차량들을 타보면은 굉장히 반응 속도가 빠르거든요. 벤츠는 좀 느려요. 거의 벤츠하고 현대기아하고 콜레오스까지 전부 다 비슷하다.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주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아주 좋은 것도 아니다. 그냥 평범하다, 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ADAS, 이 반자율주행 시스템은 보조로 쓰셔야 한다는 거, 이게 메인이 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의 운전을 조금 도와준다, 이런 생각으로 쓰시는 게 좋으니까 너무 맹신하고 타시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코너링 측면에서도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코너링을 왔다 갔다 해보고, 한라산 쪽으로 넘어오면서 좀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렇게 다 달려봤는데,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당연히 엔진이 좀 크게 개입을 하니까 소음이 있긴 있는데, 그 소음이 다른 현대기아 차량들에 비교하면은 진짜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옛날에 진짜 한 15년 전에 SM3 탈 때도 저는 르노차는 진짜 조용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 계승되면서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르노 차량들이 진짜 국산 차들 중에서는 제일 조용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콜레오스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 있다. 하이브리드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더 조용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철 한번 지나볼게요. 그렇지. 부드러워. 부드러우면서 탄탄한 느낌. 다시 한번. 그렇죠. 진짜 잘 만들었다. 와, 진짜 괜찮아요. 승차감 진짜 좋아졌다. 이게 출렁출렁거리는 이 느낌이 정말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탄탄하게 딱 넘고 땅땅, 요 정도에서 끝나는 이 느낌. 브레이크는 조금 깊게 밟아주시는 게 좋고요. 이게 타면 탈수록 만족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정숙성인데, 출력이라던가 브레이크 이런 것들은 적응하기 마련이거든요. 이 정숙성만큼은 차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용하지 않으면은 요거는 따라올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콜레오스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전혀 후회가 없이 오히려 선택을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X3 시승기도 찍었었는데, 그 X3에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X3하고 콜레오스하고 고민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X3가 콜레오스보다 뛰어난 점 뭐 여러 면에서 있겠지만 그냥 피부로 딱 느껴졌을 때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반자율 주행을 많이 쓰시는 분들, 일반적으로 속도를 좀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X3가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외에 나머지 정숙성이라던가 아니면 좀 편하게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를 원하시면은 저는 콜레오스를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고속에서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X3가 우위에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일반적인 도로 그리고 일반적인 속도 요렇게만 생각하면은 저는 콜레오스가 더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르막길을 한번 속도를 내서 올라가 볼게요. 출력은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이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너무 잘 달려. 그리고 코너링도 속도가 약간 있어도 그렇죠. 진짜 한라산 쪽으로 왔다 갔다 계속 이렇게 달려봤는데도 코너링 쪽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어요. 너무 잘 받쳐줍니다. 슬립이 일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가 거의 없더라고요. 요렇게 진짜 급 커브길을 요렇게 가더라도 젖은 노면인데도 불안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좋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이 증강현실이 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에 편하다. 이 시인성만큼은 여태까지 탔던 차량들 중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시인성이 제일 좋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 굉장히 눈에 좀 편안함을 주고 있거든요. 계기판도 저는 진짜 이렇게 모던할 수가 있나, 진짜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색감 자체도 굉장히 편안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국산차도 정말 많이 사보기도 했고 했는데 르노차는 한 번도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콜레오스는 사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차, 진짜 만족스러운 차. 이게 1열에서 느껴지는 승차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말 좋았지만 2열에서도 그렇게 느껴지는지 또 2열로 이동해서 한번 봐야겠죠. 우리 자녀들을 태웠을 때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적당한지 요거 2열에 이동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뿅! 자, 2열로 이동을 했습니다. 2열에 오니까 이 시트 자체가 조금 뒤로 약간 눕혀져 있는 형태긴 하네요. 이 기준은 수입차들, 독일 차들하고 비교를 했을 텐데 독일 차들에 비교하면은 그것보다는 약간 눕혀져 있는 형태고, 국산 차들, 현대 기아 차량들, 리클라이닝 되는 차량들 보면은 그거를 최대한 눕혔을 때보다는 약간 서 있는 느낌이긴 합니다. 이거는 따로 리클라이닝을 조절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요 길로 해서 요렇게 왔다 갔다는 조금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 각도가 사실은 제일 편한 것 같긴 하거든요. 저한테는 이 정도가 되어야 리클라이닝이 따로 필요가 없다. 수입차들, 독일 차들 같은 경우는 2열에 앉아 있으면은 너무 서 있는 느낌, 약간 요 정도로 꼿꼿하게 서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보다는 살짝 편하게 약간 누워 있는 상태로 갈 수 있는 느낌. 편한데요? 일단 착자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요 정도면은 편하게 가실 수 있다. 리클라이닝이 따로 필요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열하고 2열이 승차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정숙성에 대해서도 약간 다른데 1열에서는 정말 조용하고 안정감이 있고 약간 묵직함이 있었던 그런 승차감을 보여줬었는데 2열은 약간 다르긴 합니다. 일단은 뒤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약간 있어요. 1열보다 오히려 2열에서 소음이 조금 느껴진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오른쪽하고 양쪽에서 여기서 넘어오는 소음보다는 이쪽 바퀴 쪽에서 올라오는 하체 소음이 약간은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거는 소렌토보다는 조용합니다. 스포티지보다는 약간 소음이 조금 있는 편이고, 소렌토 같은 경우는 뒤에서 넘어오는 소음이 굉장히 있는 편인데 그 정도만큼은 아니에요. 아예 없진 않다. 약간 이쪽에서 느껴지는 소음이 있긴 있다. 1열은 거의 소음이 진짜 아예 없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운전자한테는 정말 좋은데 2열에서는 약간 느껴진다는 거. 그리고 승차감 자체는 2열이 조금 더 탄탄하다, 약간
조금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은 2열이 1열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1열에서는 탄탄하면서 부드러웠다 이런 느낌이라면은 2열에서는 부드러움보다는 탄탄함 쪽에 더 가깝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 갈 때 조금 더 탕탕 튀는 느낌이 2열에서 조금 더 느껴진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너무 물렁물렁한 것보다는 차라리 이 정도의 승차감이 훨씬 좋습니다. 2열에서는요. 안 그러면은 멀미를 하거든요. 장거리 운전할 때.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2열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쁘지 않아요. 1열에 비해서 2열에서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지. 이 콜레오스 같은 경우는 진짜 산타페, 스포티지, 소렌토 요런 차량들하고 정말 많이 비교를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소비자 입장이어도 똑같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저는 르노 차량을 사본 적은 없지만 소렌토를 사서 타본 입장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같아서는 오히려 콜레오스를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차를 잘 만들었는데, 그게 1열에서의 느껴지는 정숙성, 승차감 이외에도 2열에서도 이 넓이 자체도 부족함이 없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뭐 주먹 2개 뭐 이런 거 따지면은 실내 넓이는 스포티지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크기를 갖는 것 같고, 스포티지가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넓이, 근데 소렌토보다는 살짝 작은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패밀리카로 쓰기에 공간이 부족함은 전혀 없는 그런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너무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살짝 누워있는 이 정도의 시트 각도가 오히려 저는 훨씬 좋을 것 같다. 이거보다 더 눕혀 있으면은 사실은 사고가 났을 때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안전벨트가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시트가 너무 눕혀져 있으면은 안전벨트에서 딱 당겨주는 이 힘 자체가 조금 다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울이게 되면은 허벅지 쪽에서도 쭉 올라와 주는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시트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각도 자체만 너무 눕혀져 있으면은 척추에도 오히려 무리가 갈 수 있다. 우리는 편하게 느낄 수 있지만 척추 자체에는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수입차들이 이 시트 각도가 굉장히 꿋꿋하게 서 있는 편이긴 합니다. 척추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게 콜레오스는 그 중간의 타협점을 굉장히 적절하게 잘 찾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시트도 너무 푹신푹신한 것도 아니고 딱딱한 것도 아니고 이 정도의 시트감이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출렁거리거나 물렁거리지도 않고 우리 조금 좋은 소파, 비싼 소파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단지, 허벅지 이쪽에서 받쳐주는 요 느낌, 이게 너무 높지 않아서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너무 높으면은 어린이들이 앉아 있을 때 이게 다리가 살짝 붕 뜨게 되니까 오래 앉아 있으면은 다리가 아프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요 높이 자체도 굉장히 적절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여러 면에서 콜레오스는 정말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게 밑에 하체 소음도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니까 거의 없네요. 저속에서 조금 느껴지는 정도지 어느 정도 달리면서 속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게 도로 표면에 따라서, 도로의 거칠기에 따라서 조금 느껴지는 게 다른 것 같은데, 일반적인 주행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1열에 비해서는 2열이 소음이 조금은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높이도 딱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더 높으면은 약간 기우뚱기우뚱 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것도 없고, 차체 높이 자체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1열에서 탁 트이는 그런 풍경이 좋았는데 2열에서도 앞을 볼 때 굉장히 탁 트여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시원시원해요, 차가. 이런 느낌이 들어야 진짜 SUV지 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여실히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방향지시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방향지시등이 뭐 소리도 좋고 다 좋은데 경고음이 나올 때 방향지시등 소리가 묻히더라고요. 이게 아예 묵음이 돼 버리는데, 요거는 좀 고쳐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방향지시등 소리는 계속해서 소리가 나고 그 위에 또 다른 소리들이, 경고음 소리들이 나야 하는데, 띵띵띵 하면은 그때는 방향지시등 소리가 아예 죽어버리더라고요. 조금 고쳐야 할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약간 자잘자잘한 문제들은 전부 다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고객 소리를 반영해서 충분히 고쳐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 승차감, 정숙성 이런 거는 정말 만족스러웠다. 이렇게 해서 4일 동안 그랑콜레오스를 타봤습니다.
처음에는 인터페이스 면에서 약간 조작이 기존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었는데, 그래도 뭐 그냥 한두 시간 만에 바로 적응할 수 있을 정도로 조작 자체가 엄청 불편한 건 아니다. 기존에 내가 썼던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약간 어색했던 거고, 나머지는 쓰다 보니까 오히려 좀 편했었고, 그리고 기어봉이 이렇게 귀엽게 있는데 이걸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작동하면서 브레이크를 조금 더 덜 밟게 되는 그런 효과까지 있었습니다. 오히려 운전하는데 더 재밌었어요. 하이브리드 시스템 충전하는 데 있어서 약간 높음으로 놓으면서 브레이크를 덜 밟고, 그리고 낮음으로 하면서 타력 주행을 하고, 이거를 기어봉 하나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오히려 저는 패들 시프트보다 더 편하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연비를 한번 보면은 제가 4일 동안 325km 주행을 했고 약 14시간 정도 주행을 했네요. 이때 평균 연비가 약 13.6km 정도가 나왔는데, 한라산 쪽으로도 왔다 갔다 하고 시승감을 알기 위해서 밟았다 뗐다 이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연비가 이 정도 나온 거지, 실제로 그냥 일반적인 주행을 하면은 한 15km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그랑콜레오스를 타고 계신 분들 실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시는지, 도심 주행했을 때 그리고 고속 주행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려주시면은 그랑콜레오스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 줄 평으로 하면은 벤츠 너 나와, 요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벤츠와 승차감이 거의 비슷비슷하다 요렇게 느껴지긴 합니다. 물론 고속에서의 안정감, 무게감 요런 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GLB보다는 훨씬 좋다는 걸 보여줬었고, GLC하고 거의 맞먹는 정도의 승차감을 보여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반자율 주행 같은 경우도 제가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거는 개발자의 의도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가운데 또는 왼쪽으로 치우친 것보다는 오른쪽으로 약간 붙어 있는 게 사고가 났을 때 조금 덜 다치거나 큰 사고 나지 않도록 세팅 자체를 그냥 그렇게 한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행을 하다가 약간 차선을 넘어갈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냥 현대기아 차량들, 일반 차량들 같은 경우는 너 넘어갈 거야 조심해 요렇게 하는 반면에, 이 콜레오스 같은 경우는 야 너 차선 넘는다 안돼 요렇게 막아주는 것 같아요. 거의 핸들이 내 힘보다 더 강하게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는, 그러니까 안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썼다 이런 것들도 보이긴 하고요. 내연기관이 개입을 할 때도 이질감이 정말 없어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다른 차들은 엔진, 내연기관이 개입을 할 때 약간씩 느껴지거든요. 근데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웠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랑콜레오스를 4일 동안 타고 오히려 타면 탈수록 더 만족스러웠다 이런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그랑콜레오스 실제 타고 계신 오너분들이 나는 이런 점이 좋았다 이런 것들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랑콜레오스 시승기 여기서 마쳐볼게요. 감사합니다.